안녕하세요, 디엘 차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장기 렌트 견적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좀 기초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캐피탈마다 견적서 양식이 다 각기 다르기도 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보신다면 어떤 견적서를 봤더라도 놓치는 부분 없이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보기가 깔끔해서 견적서로 띄워드릴게요. 견적서의 양식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봐야 할 키워드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6가지로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는 렌트 기간 1년부터 5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캐피탈들이 3년부터 취급하는 금융사들이 많고요. 장기 렌트 개월수를 추천을 좀 드리면 48개월을 추천을 많이 드려요. 60개월이 나눠내는 기간이 더 길다 보니까 월 납입료가 더 저렴해 보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운행을 하다 보면 4년, 5년, 고작 1년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실제 체감으로는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신차가 나오는 기간도 4년 주기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저는 48개월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실제로 4년이랑 5년이랑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보통 60개월 견적 주세요라고 하시는 고객분들한테도 저는 꼭 4년, 5년 이렇게 같이 붙여서 드리거든요. 그렇게 드리면 보통은 4년을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만기 처리인데요. 여기 렌트 기간 바로 밑에 만기 처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가지로 나뉘어요. 선택형은 만기가 됐을 때,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인수를 할지 반납을 할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 반납형은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되는 형태예요. 이 반납형은 장점이 뭐냐면 만기 인수 금액을 최대로 올려서 월 납입료를 더 저렴하게 만들어주는 견적서입니다. 대신에 주의해야 될 점은 타다가 내가 이 차를 인수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잔존가치 금액을 내고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잔존가치 플러스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캐피탈이 정해져 있는 요율을 더 내고 사와야 됩니다. 마지막 인수형, 만기 때 내는 잔존가치 금액을 일부러 하향시켜서 총 차량 구매 비용을 저렴하게 만드는 방식인데요. 대신에 월 납입료가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 차량값에 대한 총 이자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단점은 내가 이 차를 100% 인수를 해야 된다는 가정이에요. 내가 4년이나 5년 동안 이 차를 어떻게 쓸지를 모르다 보니까 인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납형이나 인수형은 단점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캐피탈들도 선택형을 베이스로 깔려있다고 보면 돼요. 견적서도 보면 만기 처리, 선택형으로 구분되어 있죠. 세 번째, 초기 비용. 초기 비용은 보증금, 선수금으로 나뉠 수가 있고요. 아예 초기 비용을 제로로 하는 무보증도 있습니다. 견적서 보면 선납금 0, 보증금 0으로 처리되어 있죠. 이게 무보증 견적이라는 거예요. 보증금, 선수금 둘 다 최대 40%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잔존가치랑 보증금이랑 합쳐서 100%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보증금은 캐피탈에 목돈을 맡겨놓고 월 대여로 해서 할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적금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000만 원 금액에 한 4, 5만 원 월 납입료를 절약할 수 있다. 4.8%의 이자 효과를 볼 수 있다. 선수금은 보증금하고 아예 달라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돈인데 내가 5년 동안 총 내야 되는 납입료에서 일부 목돈을 넣음으로써 나머지 월 납입 금액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선수금은 그럼 아예 할인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할인이 들어갑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4, 5만 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선수금은 캐피탈에서 할인을 해주는 금액만 봤을 때는 달에 한 2만 원 정도 할인을 해주는 거고, 나머지에 대한 금액은 내가 미리 낸 거니까 월 납입료에서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분들은 보증금, 선수금에 대해서 어쨌든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비용 처리를 하고 싶어 하실 텐데,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비용 처리가 안 되고 선수금은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잔존가치. 계약이 끝나고 내가 이 차를 인수할 때 내는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 견적을 세팅을 할 때 초기 비용 제로에다가 만기 인수 금액을 최대로 올려서 월 납입료를 싸게 만든 견적으로 만든 건데, 우리금융 캐피탈은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52%로 잡았네요. 최대율은 캐피탈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견적을 여러 개 비교해 보시는 게 좋고요. 최소 잔존가치는 뭐냐면 잔존가치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11,000원까지는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가능한 캐피탈이 3군데 정도 정해져 있어요. 나는 100% 인수를 할 거고 만기 때 내는 금액도 최대한 적게 내고 싶다라고 하면 견적서를 요청할 때 잔존가치 11,000원짜리 견적서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5번째, 6번째, 소비자들이 가장 놓치기가 쉬운 부분이라서 쓰면서 알려드릴게요. 보험 조건부터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금융 캐피탈 보면 여기 보험 조건이라고 써져 있죠. 첫 번째는 직업 구분. 개인이냐,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고, 왜 직업 구분을 해놓냐면 개인은 직계가족 다 운행을 해도 돼요. 그리고 타인 2명까지 무료로 추가 등록해서 운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장기 렌트가 내가 이 사업자를
사업자로 2대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임직원 특약 가입을 해야 장기 렌트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임직원 한정 특약을 가입을 한다라는 건 대표인 나, 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만 운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의 가족들 그리고 타인이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으로 한 대가 있건 2대가 있건 임직원 한정 특약 가입을 해야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표자 외에 임직원들만 운행을 할 수가 있다. 가족들이 운행을 할 수는 없다. 보험 연령은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의 나이인데 보통 캐피탈들이 만 21세, 만 26세 이렇게 2가지로 많이 취급을 하거든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계약자가 만 26세가 넘더라도 차주에 아들이 같이 탈 거예요. 근데 아들이 만 26세가 안 됐어. 그러면 계약은 무조건 만 21세로 가입을 해야지만 운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월 납입료가 확 다르거든요. 처음 견적을 받았을 때 연령이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가끔 영업사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나는 만 21세 견적으로 요청을 했어도 영업사원이 만 26세 이상으로 그냥 견적을 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운전 연령이 만 26세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는지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대물한도인데요. 장기 렌트 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대인은 보통 무한으로 들어가고 대물은 캐피탈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1억에서 최대 5억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대물 한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도 월 납입료가 차이가 있으니까 보통은 캐피탈들이 5억까지 가는 캐피탈들은 없고요. 1억에서 3억까지인 캐피탈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이 한도는 일반 보험처럼 1년마다 갱신되는 한도가 아니에요. 60개월 계약을 했다. 그러면 5년 동안 쓰는 한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억은 조금 적고 불안하다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보통은 최대로 많이 올리는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비 상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간혹가다 장기 렌트 소유자가 캐피탈 소유니까 정비도 캐피탈에서 나와서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이 캐피탈도 어쨌든 금융을 다루는 거지 이 차에 대해서 정비나 이런 관리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해주지 않습니다. 추가 금액을 내고 특약을 가입을 해야 돼요. 정비 상품에 이렇게 3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셀프는 말 그대로 차주가 직접 하는 거예요. 엔진 오일, 와이퍼, 필터 이런 소모품들을 차주가 주기에 맞게 직접 하는 거고요. 입고 정비는 뭐냐면 캐피탈이 정해준 공업사에 입고를 시켜서 소모품 관리를 받는 거예요. 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캐피탈이 정해줍니다. 뭐 1년에 2번, 1년에 1번 그 기간에만 맞춰서 내가 소모품을 교체할 수 있다. 순회 정비는 캐피탈에서 공업사가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공업사 직원이 출장을 나와서 소모품 관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냐? 셀프에서 입고 정비로 넘어갈 때 한 3만 원 정도 들어요. 달에 3만 원입니다. 셀프에서 순회 정비로 넘어갈 때 한 8만 원 정도 들어요. 생각보다 비싸죠? 그래서 대부분이 셀프로 많이 하시고 저도 가성비가 좋은 특약 상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셀프로 추천을 드리는데 키로수를 1년에 5만 이상 타거나 법인에서 여러 대의 장기 렌트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이런 정비 상품을 좀 추천을 드려요. 대부분은 근데 셀프로 해라. 왜냐면 너무 비싸. 입고 정비만 해도 3만 원이잖아요. 그럼 1년에 36만 원을 낸다라는 건데 내가 뭐 1년에 3만 킬로를 타요? 소모품 중에 엔진 오일이 제일 비싸잖아요. 9만 원, 엔진 오일 한 번 갈 때 9만 원이라고 해도 3만 킬로면 한 3번 갈 거 아니야 1년에. 그럼 27만 원. 내가 셀프로 가는 게 훨씬 싸지. 요거는 셀프로 해서 설정을 해놓은 건데 맨 마지막에 있어요. 정비 상품 안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6가지 내용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캐피탈마다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다 달라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건설업이에요. 그럼 어떤 캐피탈들은 아예 취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도 가능은 하지만 건설업이다 라고 했을 때 월 대여료가 지금 이 견적보다 더 올라갑니다. 내가 소득 증빙이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소득 증빙이 안 되니까 신용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금융사회 견적을 주세요 라고 요청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견적 내용만 주고 견적을 받다 보면 가장 저렴한 견적이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딱 하려고 했을 때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견적서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정말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요.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가 받은 견적이 제대로 짜여진 견적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뒤에 홈페이지에 비교 견적 탭이 있어요. 탭을 타고 접수를 해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사진이었습니다. 안녕!